야간 공개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풍문간파에서 나와 있는 이 매매기법들은 이 매매기법들을 처음부터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대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매매기법을 만들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매매기법을 만듭니까? 아니에요. 예? 오직 자기 혼자만을 위한, 당연한 거죠. 자신만을 위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 내가 1+1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지극히 나를 위해 만드는 매매기법이에요. 그래서 그 매매기법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 저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다양한 라인을 타고 이제 발전되거나 아니면 그 길을 좀 바꿔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풍문간파의 매매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풍문간파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죠. 네, 저는 그냥 저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대중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단어들도 만들고 많은 매매기법들도 만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개인 독자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나 스스로가 당연히 이론과 뭐 규칙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매매하는 매매자의 감성,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똑같은 조건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매매자의 경험과 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판단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책에 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뭐 담을 수가 없죠. 네. 담을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는 반드시 정형화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형화. 가장 높은 확률. 이 정도면은 웬만해서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표준화된 내용을 교재에 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최근 한번 프린트를 해버리면 업데이트가 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풍문간파라는 카페를 만들고 또 야간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카페만 발견하고 카페 것만 딱 보고 그냥 교재를 사서 공부해버린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야간 방송을 청취하시는 게, 제 방송을 보시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기법 교재는, 모든 교재는 거의 다 표준화, 정형화된 책들이에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데 우리가 매매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조건을 따집니다.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4번 조건, 5번 조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두 개가 안 되면 매매 안 해. 이 중에 한 개가 안 되면 매매 안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왜?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확률을 너무 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확률을 너무 재다 보면. 그렇죠. 종목이 안 나와요. 종목이. 매매할 게 없어져요. 매매할 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5개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이 안 맞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어떻게? 그렇죠. 비중 축소를 해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비중 축소를. 그런데 이 비중 축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매매의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률 계좌, 수익 계좌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수금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중 축소도 해소하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을 한 가지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매매 기법 한 가지로만 맨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기법 한 5개 정도를 알잖아요. 매매기법을 한 5개 알면 이 매매기법으로 가장 좋은 종목, 네? 이런 식이잖아요. 자, A라는 매매기법 한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 5개. 비중 축소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 가장 이제 정서의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하루에 1개 또는 0개, 이틀에 1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한 매매기법 한 5가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A라는 매매기법에서 가장 정확한 종목 하나, B라는 매매기법 중 가장 좋은 종목 하나, C라는 매매기법으로 하나,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2개에서 5개 정도의 매매기법만 알고 있으면은 매일매일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뭐 30개, 40개 매매기법 모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할 줄 아는 거. 지금 그렇죠. 지금 태국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국문의 주인공이
태극문의 주인공이 사용하는 무공, 무술 뭡니까 여러분들? 예? 복마권법이잖아요. 복마권법. 복마권법과 복마권법. 예? 찌르기, 휘두르기, 발차기, 정권 찌르기. 그거 다 하면 한 5가지, 6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초식이 뭐 10몇 개. 이렇게 하면 다 합치면 한 30몇 가지밖에 안 될걸요? 그 이하거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막 무공 막 몇천 가지를 아니까 무슨 파에 무슨 파에 무슨 권법, 무슨 파에 무슨 발차기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저런 발차기를 하니까 나는 뒤로 돌아서 어떻게 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조합해서 막 몇천 가지를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하면 뭐해? 예? 얘는 칼로 찌르는데 2초가 걸린다. 그럼 우리 주인공은 어때요? 예? 주먹 찌르기 하는데 1초면 나가는데 몇백 번을 흘려도 한 방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우리 태극문을 갖다가 계속 추천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중 축소를 하게 되면 다양한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는데 그 비중 축소에 대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 기법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A, B, C, D 이렇게 해서 할 줄 아는 거 5개만 튼튼하게 익혀놓으면 매일매일 그냥 좋은 종목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회원님들? 좋은 것만 하면 되죠. 이 A라는 매매 기법으로 확률 제일 높은 종목, B라는 매매 기법으로 확률 제일 좋은 종목.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좌를 돌린다. 만약에 상한가 1% 종가법으로 돌린다. 그럼 상한가 계좌 하나 해놓고, 예? 해놓고, 나머지 계좌로 또 돌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어려울 게 없잖아요. 굳이 막 비중 축소 종목을 하려고 내가 이놈을 끝까지 잡아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하시면 되죠. 네, 그런 쉬운 문제를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알게 되었죠. 이메일 요거 하니까 안 되고, 요거 하니까 안 되고, 5개 중에 하나 맞으면 안 되고, 한 개 안 맞는다고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전 단 한 번도 없어요. 조건 5가지 중에 조건 하나 안 맞다고 매매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예. 호재가 크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매매 경력과 그리고 감성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가방끈 길다고 하죠. 그분들이 왜 여러분들 와 뭐 공부하고 뭐 이런 박사님들은 주식 진짜 잘하겠다 공부 잘하니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하고 만나보고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학력자일수록 매매를 잘 못하세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 경험, 그냥 제 경험이에요. 물론 제가 만나신 분들만 그럴 수 있어요. 고학력자일수록 매매를 좀 어렵게 하더라고. 왜냐면은 100% 주식을 공식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공식, 무조건 공식. 아예 아니면 그냥 아닌 거야. 예, 무조건 정답이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이론으로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고 2 더하기는 4, 4면 무조건 수익 이런 게 주식은 아니에요. 절대로. 왠지 아세요? 예? 그 주가를 움직이거나 그 주가로 수익을 챙겨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은 다 컴퓨터나 공식이 아니라 사람이 감성으로 조작한 흐름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컴퓨터 공식이라면 그분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런데 주가를 움직이는 매체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회원님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주가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에요. 주가를 움직이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컴퓨터 공식을 이용해서 주가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 결과물을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맞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우리 개미들도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거든요. 그쪽이 컴퓨터 아니에요. 만약 그쪽이 컴퓨터다. 그럼 공식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뭐 수익도 낼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다 방금 말했듯이 사람입니다. 사람. 감성을 절대 주식 매매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공식만으로는 절대 주식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도 보고 감성적인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오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뭐 컴퓨터가 얘랑 사귀니까 인기도가 얼마 떨어져서 주가가 얼마 정도 빠질 거야. 실제로 사랑한 사이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런 것까지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야간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가 자 8월 11일 예, 목요일 야간 공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와 화면 잘 보이고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예, 방송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네요.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방송 시스템 때문에 좀 곤란한 적들이 많았어요. 강사분들이. 왜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과거엔 단타 치기가 힘들었어. 스캘핑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 증권 전문가가 그러면 야, 여러분들 자, 8,300원이 지금 사세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은모닝님, 내전목자님, 한달님, 예? 대박기원님. 자, 지금 빨리 붙으세요! 막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말을 하잖아요. 10초 뒤에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네? 제가 말하고 10초 뒤에 여러분들이 들어요. 방송 시스템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다니까요. 예, 아프리카 TV 프리캡 같은 경우에는 방송 목소리 수신 딜레이가 1초? 1초밖에 차이 안 나요. 제가 말하고 1초 뒤에 여러분들이 들려요. 그럼 스캐핑이 가능하죠. 예전에는 10초 걸렸는데요. 뭐 10초 걸렸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이제 증권방송 업체들 막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 딜레이, 시스템 전송 딜레이, 그 초당 몇 초 떨어지는 거 그거 보고 하도 저는 짜증 나가지고 미리미리 계산해서 10초 뒤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그 가격에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예. 답답했죠. 답답했어. 앞으로는 뭐 그런 딜레이가 거의 뭐 사라지지 싶습니다. 프리캡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도. 네. 성능은 좋아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8월 12일 매매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자, 9대 국가전략, 공식 기온, 녹지, 라니냐, 미세먼지, 겨울한파, 출산율, 일자리 전기차, 경량 소재 증강현실 AR, 모바일 콘텐츠 푸른바다 하정우 게임 산업. 자, 어떤 키워드가 생소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워가지고, 더워 죽습니다, 올해 너무 더우니까 겨울철은 엄청 춥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거기다가 가을에 만약에 미세먼지 작년처럼 불어오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여름에는 에어컨 돌린다고 쌩쌩쌩 에어커튼 돌리고 쌩쌩쌩쌩 가을에는 또 먼지 많다고 공기청정기 빵빵하게 쌩쌩쌩쌩쌩 겨울에는 또 춥다고 보일러 쌩쌩쌩쌩쌩 전기히터 쌩쌩쌩쌩 이래버리면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해지겠잖아요. 에너지 소비가.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아질 테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게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올 겨울에 또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당연히 올 겨울에 한파가 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가을철에. 네? 가을철에. 에너지는 비싸고 뭐 정부에서 이번에 민심이 그렇게 하니까 뭐 전기세 뭐 좀 할인해 주겠다. 한 가구당 뭐 2, 3만 원씩 이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겨울철에 신재생 에너지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난방 때문에. 일단은 내복부터 차려입어야겠죠. 내복부터. 그렇죠? 일단 뽀송뽀송하고 좋은 내복도 챙겨 입어야 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렇죠. ESS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도 가을철 가능성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9대 국가전략.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주들도 꽤 움직였었는데 뭐 크게 엄청나게 반응한 건 없었어요. 일단 뭐 내일 금요일에 가지고 다음 주부터 9대 국가전략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푸른바다는 전지현 그리고 이민호 주연의 영화에 드라마죠, 드라마. 그리고 황신혜 씨가 투입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온도. 지금 너무 더우니까 왜 계속 우리나라는 더워질까요? 뭐 때문에? 나무가 없다. 녹지가 없다. 숲은 그나마 시원한데 숲이 없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기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회원님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틀리다고 하시면 이거 공부 처음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숲이 우거지면은 깨끗한 산소도 발생이 되고 공기정화도 되고 실제 기온 자체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 심을 자리에 원룸을 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룸숲 때문에 안 된다. 원룸숲을 심어버리면 당연히 콘크리트 열받죠, 그렇죠?
여름에는 실외기 돌아가니까 뜨거운 불, 바람 솔솔솔솔 나오죠. 여름철에 실외기 앞으로 지나가면 실외기 앞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여러분들. 짜증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시내에 뭐 번화가 가면은 그 실외기에 그 차단벽을 안 해놓은 집들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면 그냥 귓방망이를 갖다가 실외기 뜨거운 온도로 때려버린다니까. 그럼 신체 온도가 갑자기 한 5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뜨겁고 아씨 다시는 나는 절대 이 집에서 뭘 먹지 않겠어.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없어요. 저는 뭐 실외기 뜨거운 바람이 팍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 그쪽엔 가지 않아요. 예. 솔직히 너무 하잖아요. 얼굴 쪽에다 하는 게. 거의 칸막이만 딱 대면은 하늘 위로 뜨거운 열을 뿜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 좀 얼마 아낀다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공식 기온. 정부가 말하는 기온과 실제 사람들이 실생활하는 공간의 기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충격적인 거죠. 예.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그리고 경량 소재. 경량 소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가 예전부터 계속 나왔고요. 왜 그러냐? 앞으로 차가 휘발유와 디젤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 어디로 이동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린카, 그린카. 예, 그린카, 전기차죠. 전기차. 스마트카. 스마트카는 뭐 전기차 아니더라 하더라도 휘발유와 디젤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스마트카라는 말보다는 전기차가 예, 맞습니다. 그 전기차. 그러면은 이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말 그대로 전기잖아요. 전기를 보관하고 예, 또 저장, 똑같은 말이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력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 예, 배터리 관련주가 무조건 중요하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종목들도 있고 예, 일단 배터리 관련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전기차 앞으로 전기차로 많이 갈 거예요. 이번에 후원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확실히 전기차로 만약 다 바꾼다면 지구 온도 자체도 어느 정도 떨어지고 환경오염도 막아줄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무는 반드시 예,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 관련주로 해서 재미 많이 봤잖아요. 그쵸? 노후바이오. 이 노후바이오는 와 진짜 ATM 기기였던 것 같아요. ATM 기기. 와 노후바이오는 어떻게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자 지금 또 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 노후바이오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박스권 지금 몇 번이나 움직이는지 다. 야 이거 근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위험 좀 감수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와 이거 뭐 진짜 거의 거저먹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거저먹는 자리들. 야, 이 부분을 갖다가 뭐 여러 번을 나눠서 이제 공략을 하셨겠지만, 당연히. 이 안에 박스권 안에 다시 또 박스권 있고, 그 다음에 또 박스권, 또 박스권, 박스권. 이 농어바이오는 지금 한 4년째 박스권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나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회사 자체가, 이거 한번 보세요. 네. 거래량도 뭐, 거래량이지만, 네. 웬만큼 눌림목에서 잡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쵸? 엄청나게 천천히. 엄청나게 지루하게 예, 상대방 숨통이 진짜 할딱할딱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되는 네, 종목입니다. 아무튼 뭐 대단한 종목인 것 같아요. 경량화. 당연히 이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무거운 차가 배터리를 많이 먹을까? 가벼운 차가 배터리를 많이 먹을까? 상식 아닌가 이거? 이건 진짜 간단한 문제잖아요. 전기차가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차가 무거워야 하냐? 차가 가벼워야 하느냐?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 아닙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 경량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아까 겨울 한파. 라니아 현상으로 인해서 여름은 아주 덥고 겨울은 아주 추울 경우 그 이 추위가 지속 더 길어진다. 그럼 당연히 겨울철도 에너지 소비율이 많겠죠. 여름에는 바다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겨울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회원님들. 겨울철에는. 아, 밑에 거 지워달라고요? 예, 누가 광고를 갖다 이렇게 해놨네? 예, 이렇게 해놔야겠다. 여러분들, 여름에는 물속에 들어가면 돼요. 겨울철에는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예, 여름에는 물에 들어가고, 겨울철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에이, 작년에 우리가 한번 해먹었잖아요. 해마다 이 관련주들을 우리가 해먹고 있는데, 겨울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찜질방이다. 사우나와 찜질방. 그래서 사우나 찜질방 관련주들 있잖아요. 대형 보일러 이런 것들.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합호재의 종목을 잘 찾으세요. 채팅창에 종목명을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닌데 만약 그 종목을 누군가 거래했다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겨울에 한파가 오게 되면 찜질방 그리고 대형 보일러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사우나 관련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리고 공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대형 보일러 이런 거 시설을 당연히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도심 온도를 재보니까 공식 기온하고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 오늘 서울의 공식 최고 온도는 36.4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이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기자가 직접 온도계를 들고 도심 곳곳의 기온을 측정을 해봤더니 무려 10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혜연 기자입니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서울 광화문입니다. 아스팔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조금만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요. 도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직접 기온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솥처럼 달아오른 아스팔트 도로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가로수가 있는 바로 옆 인도와 비교하면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열기가 막 올라와갖고 신발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늘이 져 있는 좁은 골목길 아니지만 에어컨 열기에 온도가 47도를 웃돌아 땡볕 온도에 못지 않습니다. 건물 옥상도 뜨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광선이 가세하면서 양천구 목동 건물 옥상에 설치된 기상청 무인 기상장비 온도는 37.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열섬 현상의 위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나무와 호수가 있는 공원 온도는 30도 안팎, 도심 분수대 주변 온도는 20도 안팎으로 폭염 속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다가 가려고 앉았지요.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36.4도. 하지만 도로와 건물이 내뿜는 열기로 도심은 이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높은 최악의 폭염을 견뎌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저렇다니까요, 저런 거. 실내기도 좀 바뀌어야 돼. 실내기도 좀 개량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좀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저 너무 부피도 크고, 저 어떻게 바꿀 방법 없나? 실내기를 굉장히 소형으로 만들 수 있다던가, 아니면 실내기를 없애버릴 수 있다던가. 왜냐면 에어컨을 구매하게 되면 실내기도 같이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내기 설치비 또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 비싸단 말이야. 녹지의 힘. 도심온도 3도 이상 식혀준다. 자, 저는 제가 마음대로 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라클님, 지구별순애님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한다니까요. 저는 절대로 제 의견만 앞세우지 않습니다. 뉴스에 있는 내용만 읽어드립니다. 녹지가 아스팔트보다 빨리 식고 잎이 태양빛 반사시켜 덜 달궈진다. 나무의 필요성. 이거 보세요. 도시 이만큼 있고 여기 나무 요렇게 있어요. 아, 큰일이다 진짜. 큰일. 나무는 계속해서 피자 같아요. 계속 필요하다. 라니냐가 몰고 온 폭염. 광복절까지 지속될 수 있다. 겨울에는 한파가 닥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경주의 온도는 38.2도. 아우, 심술마녀님 자동으로 그냥 다이어트가 확확 되겠네요. 서울의 기온도 34.8도를 기록했다. 예년 이맘때보다 4, 5도나 높은 폭염이다. 경주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날씬하실 것 같아요. 경주의 남자분들도 굉장히 날씬할 것 같고. 그냥 육즙이 그쵸? 축축축축 빠질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덥겠다.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울산에 40도 찍었죠. 그때 저는 밖에 나갔을 때 제 등바닥이 타는 줄 알았어요. 등에 불나는 줄 알았어요. 등에.
50도 넘나드는 중동의 올여름, 최악의 기상재난 사막. 자, 우리나라가 지금 제휴를 맺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가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잖아요, 여기. 예, 여기. 여기. 뭐, 일본이라고? 야, 너 바운스 있었으면 너 강퇴당했어, 임마. 야, 여기 지금 제목에 나와 있잖아. 너 바운스 있었으면 너는 오늘 강퇴야, 너. 잘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야, 기리나가 착해서 저러는 거야, 지금. 네. 자, 중동의 올여름 최악의 기상재난 사막. 굉장히 이제 중동 쪽의 이제 기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여름, 이제 온열 환자 증가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이제 반응을 못한 것 같은데, 내년에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년에는 온열 환자 이쪽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으로 진출하니까. 자, 미세먼지 관련 뉴스 종합입니다. 작년에 가을에,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나라가?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가을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했는가? 작년에 장난 아니었어요, 경상도 쪽은. 미세먼지가, 와, 가을에 무슨 미세먼지야? 충격적이었죠, 안개랑. 앞이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보통, 조음 이런 식으로 뜨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은, 먼지가 막 뿌옇고, 그런 경우 많이 느끼시죠? 오늘 저도 그걸 느꼈는데, 미세먼지가 올 가을까지 같이 터진다면은, 진짜 환경오염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겨울 한파, 봄 미세먼지, 여름 무더위, 가을 미세먼지, 겨울 한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환경 관련주 움직이겠죠? 질병 관련주랑. 예, 이런 애들은 다들 관심 종목에 체크해놓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다마고치처럼 매일매일 확인을 해줘야 돼요. 1월 5월 출산율 역대 최저 국가 소멸 초일기.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더 이상 애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비인기 병원 진료과가 어디겠어요? 네?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제목을 보면 바로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출산율이 역대 최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다. 그러면은 어느 과가 제일 인기가 없겠어요? 산부인과가 가장 인기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 계속해서 없어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 필요한 재료가 엄청 많대요. 소모성 비용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관리하는 이런 시설들도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애가 태어나지, 애가 없는데 뭐. 자, 그러면은, 산부인과는 안 좋은데, 지금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은, 2026년 고령 인구 1,191만 명, 통계청 추계보다 107만 명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산부인과는 또도 좀 줄어들어도, 고령화, 요쪽 관련된 부서들은 인기가 있겠죠. 정형외과, 그렇죠? 그리고 치과, 이런 데들 상당히 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유아 교육과보다는 아무래도 이 노인 관련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런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아마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산부인과는 없어지고,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그 관련된 과들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취업하는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지 않는데 산부인과로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뻔한 내용이잖아요. 뻔한 내용. 앞으로 이 노인복지, 헬스케어 이런 거. 전라북도는 난리 났잖아요. 전라북도는 뭐 한 10년 뒤면 인구 뭐 30%가 날아간다. 뭐 그렇게 뉴스 나와가지고 같이 보셨잖아요. TV에 뉴스에서 나오는 거. 미혼 직장인 여성 38% 결혼 후 자녀 안 낳겠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녀를 기를 수가 없다. 저출산 정책 있으나 마나 직장인 여성 38% 결혼의 계획이 없다. 만약 한다 하더라도 아이는 안 난다. 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참 우울하네요. 이거. 우울해. 분명히 예산은 진짜 많을 텐데, 그쵸? 막 공항도 옮기고, 관광지 뭐 몇 조 원 이러고, 뭐 첨단 도시 하고 하는데,
이런 거 더 제일 중요한 저출산 뭐 이런 데는 아예 돈도 투자 안 하고 건물 같은 거 지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당장 이러한 문제가 지금 임기에 있는 분들에게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괜찮으니까.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욕 허분하게 먹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말고 한 12년, 한 16년 뒤에 정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와,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괜찮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지금 욕먹을 게 그렇게 뭐 16년, 20년 뒤에 정치인들보다 나을 거란 말이에요. 예. 야, 그래도 한 2030년 정도 돼갖고 야, 인마 그래도 우리가 할 때가 훨씬 좋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때는 안 그랬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진짜. 울산, 경남, 제조업 일자리 5만 개가 사라졌다. 네, 울산에 울산하고 경상남도 지역에 일자리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용돈벌로 아니면 중고차라도 하나 사게 지방 내려가서 몇 개월 일하다가 군대 가자. 이렇게 해서 조선소 가고 뭐 울산에 와서 일하고 그런 데가 진짜 많았어요. 진짜요. 서울에서도 막 저희 거제도 와서 조선소에서 막 한 4, 5개월 일해가지고 중고차 하나 사갖고 타고 다니다가 여행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팔고 막 그런 애들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자리가 울산에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은 있긴 한데 잘 없어요. 매 알바지 뭐. 고기 자르고 카운터 보고 편의점 알바. 예. 울산 시험률 7년 만에 최고. 예, 제조업 취업자 49개월 만에 감소. 제 친구가 이번에 15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 상당히 큰 가게를 차렸는데 죽을라 하더라고요. 예. 힘들죠. 예, 울산이 좀 힘듭니다. 또 식당을 차렸거든요. 식당을. 2026년 고령인구 1,191만 명, 통계청 추계보다 107만 명 많아. 자, 고령인구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벌써 힌트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한파 있을지 모른다. 예? 겨울에 한파 있을지 모른다. 기상 문제, 그리고 출산율의 문제, 그 일자리에 대한 문제,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목들이 오늘 좀 많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300만 원 지원. 에어컨 켠 전기차. 에어컨을 켜고 달렸는데 전기차 한 번 충전으로 서울과 창원을 주행한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 창원까지면 한 250km, 한 300km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소를 찾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다. 선입견이 아니라 있어요.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차 선도 도시인 경남 창원시가 단 한 번 충전으로 창원시와 서울 시간 350km네. 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머네요. 전기차로 달리는 시도를 했다. 결과는 성공. 괜찮네요. 그렇죠? 다 배터리. 예,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40km로 달린 건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네. 초소형 전기차 한국 상륙 임박 시장 개화 기대. 마이크로 모빌리티 1, 2인승의 초소형 친환경 교통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혹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최근 정책 변화 중에 따라 재조명되는 양상이다. 멋지죠? 여러분 어때요? 이거 저는 살 겁니다. 저는 사서 탈지 안 탈지 모르겠는데 살라고요. 1인승이에요. 1인승. 이 2인승 안 나오나? 도심형 전기차 르노에서 치킨 사업 BBQ와 협력을 맺고 트위지 15운행을 추진했으나 법규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가정용 220V 전원을 이용했다. 트위지는 1인용이죠. 트위지는 1인용이었어. 치킨하고 피자 배달용. BBQ와 협력. 2인용으로 당연히 나오겠지. 그쵸, 마실 갈 때도 좋고. 1,000만 원 이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하면.
물론 이제 상용화되고 500만 원대가 나오면은 그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9대 국가전략 관련 뉴스 종합. 자, 이거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VR. 그쵸, 여러분들? VR. 이 VR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용 VR. 그러면 당연히 오늘 움직인 종목들 보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겠어요? 네? 모바일 콘텐츠 개발 종목들이 움직였죠. 여러분들. VR을 모바일로 가장 많이 봐요. VR을 모바일로 가장 많이 보니까 당연히 모바일로 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모바일 컨텐츠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들썩날썩한 거예요. 들썩날썩. 네. 움직여야 될 텐데. 9대 국가 프로젝트, 국가전략 프로젝트 1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 자, 뉴스 많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율주행 경량 소재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경량 소재 상용화 등을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새로운 성장 산업 분야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IT 업체들이 이미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수백만 킬로미터의 주행거리를 쌓으며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8년간 5,700억 원을 투자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와 제어 등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ICT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경량 소재는 항공기나 미래 자동차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태양광만 쓰는 이 비행기도 경량 소재로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에너지를 아꼈기에 세계 일주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이 아직 선진국의 70% 수준이지만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4,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의료 진단, 첨단 금융에까지 쓰임새가 많은 인공지능 분야도 앞으로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장기 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차트만 봐서는 다 맞나요? 어떤 분이 카페에다가 차트만 보고 뭐 좋아서 들어갔다고 글을 남기니까 다른 우리 회원님들이 쯧쯧쯧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야, 우리 회원님들 진짜. 자, 가벼워야 됩니다. 저는 가벼워야 될 때 기대를 하는 게 아이언맨 슈트예요. 예, 아이언맨 슈트. 우리가 뉴스로도 많이 봤지만 지금 현대그룹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약자분들,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아이언맨 슈트를 입게 되면은 일반 최대 젊은 20대보다 훨씬 더 좋은 체력을 갖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아이언맨 슈트.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그룹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아이언맨 슈트를 무거우니까 입을 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경량 소재로 만들어진다면 뭐 70대, 80대 노인분들도 어르신들도 노인분이란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옷을 입고 쌀가마니 들고 뛸 수가 있어요. 한 3, 40kg로 쌀가마니 20kg짜리 들고 뛸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사진을 보니 좀 심한 사진 보니 어떤 사진요? 아이언맨 슈트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돼야지. 계속 개발이 돼야겠죠. 네. 박 대통령 포켓몬고 열풍 혁신 보여줘야 된다.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라. 모바일용 콘텐츠 개발. 정부 AI, VR 등 부대 산업에 10년간 2조 2,100원억 투입. 자, 그리고 내년 2월 본방송 지상파 UHD 기술 표준 북미식으로 바뀝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야에 들어서다. 괜찮아요. 예전에 폴더블 하면은 닌텐도 DS, 게임보이 SP 아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막 접혔다 펴졌다 하는 커버, LCD 뭐 게임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야, 참 진짜 시간이 바뀌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나와.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대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청률 이달 말부터 나온다.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TV라든가 이런 많이 보니까 시청률 이달 말부터 나온대요. 자, 드디어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거? 모바일 광고 시장. TV에 나오는 그런 광고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시청률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냐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접속사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방송에다가 뭘 내보내려고 하겠어요? 광고죠, 광고. 이 모바일 광고 시장. 자, 적으세요, 여러분들. 모바일 컨텐츠, 그리고 모바일 광고 시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AR, VR, 홀로그램, 미래 먹거리 콘텐츠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무한도전 미특집 VR로 제작, 롤러코스터 촬영했다. 제가 VR로 롤러코스터 타는 걸 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나중에 플레이스테이션 4랑 VR이랑 그 전용 기어 있잖아요. 전용 킷 사고 하면은 나중에 하는 모습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보여드릴게요. 네. 황신의 푸른바다 합류 멤버는 전지현과 이민호. 하정우는 UL 엔터의 새둥지 튼다. 이번에 터널 재밌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수요일날 보고 왔는데 하정우의 터널 물론 관련 비슷한 영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비슷한 영화가 정말 많은데 한국에서는 거의 뭐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재밌어요. 저는 뭐 웬만하면 재밌다고 말씀드리는데 재밌어요. 예. 제가 방송 있는 날 빼고는 교육방송 있는 날 빼고는 대부분 다 거의 뭐 매일 극장에서 살아요. 뭐 물론 그건 구라고요. 재밌는 거 나올 때만 극장 가는데 그만큼 많이 간다는 뜻이에요. 네. 네. 재밌습니다. 네, 보세요. 네. 게임 강국이 어쩌다가 돈만 쫓게 된 국내 업체들 왜? 우리나라 게임 강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에도 나오네. 우리나라 게임 장난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죠. 규제로 인해서. 크레용팝 걸그룹 최초 DIY 앨범이 제작된다. 오랜만에 크레용팝 뉴스인데 예전에는 크레용팝이 뭐 한다면 주가가 막 움직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좀 아쉽습니다. 그냥 이제 뭐 신작 앨범이 나온다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 건데 저 크레용팝 팬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얼마나 귀엽고 애들이 예뻐요. 활기차 보이고. 지사랑님 따님이 좋아하세요? 아유, 저도 좋아합니다. 네, 크레용팝 팬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되자는 의미로 꽃길만 걷자는 의미로 제가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를. 얼마나 상큼해요. 이번 앨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신간이 나왔죠. 네. 이건 순서도고 하방 삼책약 발행이 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고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를 해서 이런 종목은 거래하면 안 된다. 이런 종목은 거래해도 되겠다. 그런 이제 판단력만 조금만 갖추신다면은 재미나게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니까요. 공부하실 분들은 하방 삼책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타 부분 제가 하나 수정을 해놨으니까요. 꼭 보시고요. 하방 삼책약은 동영상 강의를 할 필요가 지금은 없어요. 네, 나중에 저희가 또 하나를 준비를 하게 되면 그때 뭔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다른 계획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Yeah, it's your main boy code in the beat. 매매 태극문의 주인공이 사용하는 무술 뭡니까 여러분들? 예? 복마권법이잖아요. 복마권법과 복마건법. 찌르기, 휘두르기, 발차기, 정권 찌르기. 그거 다 하면 한 5가지, 6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초식이 뭐 10몇 개. 이렇게 하면 다 합치면 한 30몇 가지밖에 안 될걸요? 그 이하거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막 무공 막
몇천 가지를 아니까 무슨 파에 무슨 파에 무슨 건법, 무슨 파에 무슨 발차기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저런 발차기를 하니까 나는 뒤로 돌아서 어떻게 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조합해서 막 몇천 가지를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하면 뭐해? 예? 얘는 칼로 찌르는데 2초가 걸린다. 그럼 우리 주인공은 어때요? 예? 주먹 찌르기 하는데 1초면 나가는데 몇백 번을 흘려도 한 방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우리 태극문을 갖다가 계속 추천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중 축소를 하게 되면 다양한 종목들을 거래할 수 있는데 그 비중 축소에 대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매매 기법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A, B, C, D 이렇게 해서 할 줄 아는 거 5개만 튼튼하게 익혀놓으면은 매일매일 그냥 좋은 종목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회원님들? 좋은 것만 하면 되죠. 이 A라는 매매 기법으로 확률 제일 높은 종목, B라는 매매 기법으로 확률 제일 좋은 종목.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좌를 돌린다. 만약에 상한가 1% 종가법으로 돌린다. 그럼 상한가 계좌 하나 해놓고, 해놓고 나머지 계좌로 또 돌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어려울 게 없잖아요. 굳이 막 비중 축소 종목을 하려고 내가 이놈을 끝까지 잡아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하시면 되죠. 네, 그런 쉬운 문제를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알게 되었죠. 이 매매 요거 하니까 안 되고, 요거 하니까 안 되고, 5개 중에 하나 맞으면 안 되고, 한 개 안 맞는다고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전 단 한 번도 없어요. 조건 5가지 중에 조건 하나 안 맞다고 매매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예. 호재가 그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매매 경력과 그리고 감성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가방끈 길다고 하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기법 교재는 모든 교재는 거의 다 표준화, 정형화된 책들이에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데 우리가 매매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조건을 따집니다.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4번 조건, 5번 조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2개가 안 되면 매매 안 해. 이 중에 1개가 안 되면 매매 안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왜?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확률을 너무 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확률을 너무 재다 보면. 그렇죠. 종목이 안 나와요. 종목이. 매매할 게 없어져요. 매매할 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5개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이 안 맞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어떻게? 그렇죠. 비중 축소를 해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비중 축소를. 그런데 이 비중 축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매매의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률 계좌, 수익 계좌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수금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중 축소도 해소하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을 한 가지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매매 기법 한 가지로만 맨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기법 한 5개 정도를 알잖아요. 매매 기법을 한 5개 알면 이 매매 기법으로 가장 좋은 종목. 네? 이런 식이잖아요. 자, A라는 매매 기법 1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 5개. 비중 축소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 가장 이제 정서의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하루에 1개 또는 0개 이틀에 1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한 매매 기법 한 5가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A라는 매매 기법에서 가장 정확한 종목 하나, B라는 매매 기법 중 가장 좋은 종목 하나, C라는 매매 기법으로 하나.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2개에서 5개 정도의 매매 기법만 알고 있으면은 매일매일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뭐 30개, 40개 매매 기법 모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할 줄 아는 거. 지금 그렇죠. 지금 태극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극문의 주인공이 날짜가 자 8월 11일 목요일 야간 공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와 화면 잘 보이고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방송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네요.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방송 시스템 때문에 좀 곤란한 적들이 많았어요. 강사분들이. 왜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과거엔 단타 치기가 힘들었어. 스캘핑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 증권 전문가 그러면 야, 여러분들 자, 8,300원에 지금 사세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은모닝님, 내전목자님, 한달님, 예? 대박기원님. 자, 지금 빨리 붙으세요. 막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말을 하잖아요. 10초 뒤에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네? 제가 말하고 10초 뒤에 여러분들이 들어요. 방송 시스템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다니까요. 예, 아프리카 TV 프리캡 같은 경우에는 방송 목소리 수신 딜레이가 1초? 1초밖에 차이 안 나요. 제가 말하고 1초 뒤에 여러분들 들려요. 그럼 술캐핑이 가능하죠. 예전에는 10초 걸렸는데요. 뭐 10초 걸렸어요. 예, 그래서 강사들이 이제 증권방송 업체들 막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 딜레이, 예, 시스템 전송 딜레이 그 초당 몇 초 떨어지는 거 그거 보고 하도 저는 짜증 나가지고 미리미리 계산해서 10초 뒤에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그 가격에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예. 답답했죠. 답답했어. 앞으로는 뭐 그런 딜레이가 거의 뭐 사라지지 싶습니다. 프리캡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도. 네. 성능은 좋아요. 키워드 보겠습니다. 8월 12일 매매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자, 9대 국가전략 공식 기온, 녹지, 라니냐, 미세먼지, 겨울한파, 출산율, 일자리 전기차, 경량 소재 증강현실 AR, 모바일 콘텐츠 푸른바다 하정우 게임 산업. 자, 어떤 키워드가 생소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워가지고, 더워 죽습니다, 죽. 올해 너무 더우니까 겨울철은 엄청 춥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거기다가 가을에 만약에 미세먼지 작년처럼 불어오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여름에는 그분들이 왜 여러분들 와 뭐 공부하고 뭐 이런 박사님들은 주식 진짜 잘하겠다 공부 잘하니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하고 만나보고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학력자일수록 매매를 잘 못하세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 그냥 제 경험이에요. 물론 제가 만나신 분들만 그럴 수 있어요. 고학력자일수록 매매를 좀 어렵게 하더라고. 왜냐면은 100% 주식을 공식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공식, 무조건 공식. 아예 아니면 그냥 아닌 거야. 예, 무조건 정답이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이론으로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고 2 더하기는 4, 4면 무조건 수익 이런 게 주식은 아니에요. 절대로. 왠지 아세요? 예? 그 주가를 움직이거나 그 주가로 수익을 챙겨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은 다 컴퓨터나 공식이 아니라 사람이 감성으로 조작한 흐름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컴퓨터 공식이라면은 그분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런데 주가를 움직이는 매체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회원님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주가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에요. 주가를 움직이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컴퓨터 공식을 이용해서 주가를 정확하게 맞춰서 그 결과물을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도 사람이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맞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우리 개미들도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거든요. 그쪽이 컴퓨터 아니에요. 만약 그쪽이 컴퓨터다. 그럼 공식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뭐 수익도 낼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다 방금 말했듯이 사람입니다. 사람. 감성을 절대 주식 매매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공식만으로는 절대 주식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도 보고 감성적인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오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뭐 컴퓨터가 얘랑 사귀니까 인기도가 얼마 떨어져서 주가가 얼마 정도 빠질 거야. 실제로 사랑한 사이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런 것까지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야간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간 공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풍문간파에서 나와 있는 이 매매기법들은 이 매매기법들을 처음부터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대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매매기법을 만들어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매매기법을 만듭니까?
아니에요. 예? 오직 자기 혼자만을 위한, 당연한 거죠. 자신만을 위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 내가 1+1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지극히 나를 위해 만드는 매매기법이에요. 그래서 그 매매기법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 저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다양한 라인을 타고 이제 발전되거나 아니면 그 길을 좀 바꿔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풍문간파의 매매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풍문간파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죠. 네, 저는 그냥 저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대중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단어들도 만들고 많은 매매기법들도 만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개인 독자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나 스스로가 당연히 이론과 뭐 규칙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매매하는 매매자의 감성,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똑같은 조건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하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매매자의 경험과 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판단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책에 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뭐 담을 수가 없죠. 네. 담을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는 반드시 정형화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형화. 가장 높은 확률. 이 정도면은 웬만해서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표준화된 내용을 교재에 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최근 한번 프린트를 해버리면 업데이트가 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 풍문간파라는 카페를 만들고 또 야간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카페만 발견하고 카페 것만 딱 보고 그냥 교재를 사서 공부해버린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야간 방송을 청취하시는 게, 재방송을 보시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